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표님 회사에는 이런 직원이 있습니까? 직원 스스로 사장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는 직원. 자, 오늘은 이익을 내는 사장들의 12가지 특징 중에서 직원이 가진 것 이상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미래, 결국은 사람이죠. 이익을 내는 사장들의 12가지 특징에 나온 직원이 가진 것 이상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요. 불평할 틈이 있으면 먼저 직원들을 칭찬하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칭찬은 직원들의 의욕을 높여준다. 직원 스스로 사장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게 하라. 성장하는 회사들의 직원들에게서는 활기가 느껴진다. 사무실을 들여다보면 다들 목소리가 크고 움직임도 민첩하며 때때로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표정들도 모두 밝다. 한편 실적이 나쁜 회사는 장례식장처럼 조용하다. 이런 차이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사장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직원이 가지고 있는 힘이 10이라면 무능한 사장은 그중 5나 6 정도밖에 끌어내지 못한다. 그에 비해 유능한 사장은 13, 15 정도로 직원이 지닌 것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한다. 결국 직원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 같더라도 그 힘을 어떻게 발휘하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힘이 2배, 3배씩 차이가 나게 된다. 당연히 실적에도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 유능한 사장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한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무능한 사장은 직원들에게 험담을 늘어놓는 등 의욕을 잃게 만든다.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첫째는 높은 급여와 다양한 복리후생, 많은 휴가와 정시퇴근 등 직원들에게 대우를 잘해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는 자아실현이나 성장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는 최근 젊은 사원들이 회사에 기대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직원들은 대기업과 달리 많은 것을 본인의 판단하에 처리할 수 있다. 자신이 회사의 실적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지는 금방 실감할 수 있다. 사장에게 인간적 매력을 느끼는 경우에는 사장과 함께 10년 후에는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꿀 수도 있다. 유능한 사장은 이런 중소기업의 강점을 활용해 직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끌어낸다. 자, 이 책에서는요, 직원의 능력을 끌어내는 3가지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인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불평을 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다. 불평할 틈이 있으면 먼저 직원들을 칭찬하도록 하자.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들의 의욕을 높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직원들을 칭찬해줘야 한다. 얼마 전에 나는 어떤 자리에서 통신 판매 회사인 자파넷 다카타를 창업한 다카타 아키라 씨를 만났다. 다카타 씨는 자신이 이미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사업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지금의 번영은 모두 직원들이 열심히 지혜를 짜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준 덕분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직원들을 칭찬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내게도 느껴졌다. 내가 존경하는 어느 회사의 사장도 옛날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을 칭찬했다고 한다. 회사 밖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순수하게 고마워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기에 그의 말이 가식적으로 들리거나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물론 그저 칭찬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직원들이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같은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직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기 쉽도록 전하도록 하자. 칭찬하기, 들어주기, 기대하기를 매일 실천하면 직원들은 회사와 사장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여기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의욕이 솟아난다. 직원들이 사장과의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일에 매진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상상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 다음 책 내용에는요, 젊은 직원들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이런 내용인데요. 대표님들 센시오 출판사에서 나온 이익을 내는 사장들의 12가지 특징 꼭 사셔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 책은 주식회사 라이프 서포트 대표이사 회사와 가족을 지키는 경영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중 고베 대지진으로 14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1530억 원이라는 큰 부채를 가지게 됐다 그래요. 하지만 8년 만에 이 빚을 청산하고 기적적으로 재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회사와 가족은 물론 경영자 자신의 인생을 재건하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런 큰 회사를 경영했었고 큰 위기도 있었고 이를 잘 극복한 사장님 출신의 작가네요. 자, 대표님들 오늘 이 내용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한 걸 누가 몰라. 그리고 직원들한테 칭찬하는 게 좋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무조건 칭찬을 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 뜻을 전달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내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일기업연구소에서 대표님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CEO를 위한 코칭 세미나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사와 같은 회사들이 적용한 조직 문화입니다. 바로 직원들을 위한 코칭 문화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익을 내는 사장들의 12가지 특징에 나온 이런 장점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세미나에서는 기업가 CEO의 코칭 사례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나의 직원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정일기업연구소 수석 코치님이죠. 김철 코치님이 우리 대표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과 잘 소통을 하고 특히 요새 가장 힘들다는 MZ세대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철 코치님과 함께 찍은 영상도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거고요. 자, 세미나 신청은 영상 하단에 세미나 신청하기 링크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참가 방법은 2가지인데요. 저희 정일기업연구소에서 직접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때의 장점은 세미나 후에
바로 현장에서 코칭 방법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코칭 세미나가 굉장히 고가인데요. 저희 기절 코치님은 저희 정일기업 연구소와 함께하는 전담 코치이기 때문에 우리 정일기업 연구소 구독자님들에게 이런 혜택을 무료 세미나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는 계속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세미나 때 궁금하신 부분 충분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